그러니까 서울은 대략 갭 투자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그 깡통전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깡통전세해서 뭐 전세 구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뭐 이게 다 뭐 깡통전세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데 이런 지역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서울의 갭 투자 비율이 더 높아져 53%. 신기하죠. 저도 이제 그 뉴스 보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네. 물론 이게 이제 뭐 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뭐 집을 안 산다,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급격하게 얼어붙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만 보면 서울에 아니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지금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강서나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67%. 예.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서울에 보통 이제 주택을 살 때요. 전세를 끼고 사는 비율을 이제 갭 투자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갭 투자 비율이요. 2020년도보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던 2020년도보다 2021년도보다 물론 이 전체적인 거래 건수는 줄었죠. 예, 거래 건수는 줄었어도 이 갭 투자로 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지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 비율이 서울에선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이 갭 투자 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일단은 좀 내가 원하는 지역에 물건들이 나오면 이제 갭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세를 미리 사놓는 거죠. 예. 주택가격 상승기에 투기성 갭 투자라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네요. 대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택하는 갭 투자 성격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 자, 갭 투자 비율이요. 갭 투자 비율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는 36.2%, 또 지난해에는 34.3%로 전국적으로 보면 갭 투자 비율은 줄어들었거든요. 갭 투자 비율은. 그런데 서울은 달랐다라는 거죠. 서울은 자, 2020년도에 43.3%에서 2021년도에는 51.4%,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53.4%예요. 먼저 그러니까 서울은 대략 갭 투자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이게 그럼 어떤 의미냐면 특히나 이제 집값 상승이 많이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이 대출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시장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먼저 전세를 끼고 사는 이 갭 투자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뭐 투기로 가기보다는 실수요자도 먼저 대출을 너무 금리가 높고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강서구는 사실은 요 지역은 갭 투자비율이 60%. 이거는 사실은 이건 좀 깡통 전세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강서 같은 경우가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들 그 깡통 전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깡통 전세라는 게 보통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심한 지역이 이제 강서라든가 이제 금천이라든가 양천구 쪽에 이제 구시가지 쪽, 이쪽 라인들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갭 투자율이 60%, 이거는 뭐 깡통 전세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갭 투자 비율이 67%. 굉장히 높은 거죠. 얘는 이제 투자성 자본이죠. 그죠? 용산이라는 이름값. 투자성 자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은데 뭐 중랑구나 양천구 이런 데도 이제 깡통 전세가 좀 크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여기는 실수요자 개념이 좀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용산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호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최근에 지금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강남 상구 같은 경우가 1, 2, 3였잖아요. 강남 서초 이제 뭐 송파. 지금 이제 서울에 근데 1, 2, 3가요. 강남 서초 용산으로 바뀌었어요. 평균 아파트 가격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워낙 호재가 많은 지역이니까 그 정도가 좀 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가 갭 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여기 뭐 나와 있네요. 뭐 서울에선 대출 규제에 더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또 용산 집무 시즌에 따른 투자 수요 등 국지적 제로 때문에 갭 투자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5~6%인 주담대 이자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렇죠. 이제 내일 이자가 안 나가니까. 자, 요즘 이제 전세 사기 여러분 그냥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상식선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보증보험 이제 전세할 때 보증보험 들거든요. 네, 많이 이제 들죠. 전세 네. 이제 이 집주인한테 못 받았을 경우에 먼저 이제 허그라던가 이제 공사해서 먼저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허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거죠. 예, 구상권은. 자, 그런데 여기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빌라 가격도 전세하고 매매가 차이가 큰 지역들은 이런 깡통 전세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죠. 없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갭 투자 비율이 높았던 용산이라던가 네. 아니면 도심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은 이런 전세 깡통 전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지역이냐? 전세하고 매매가가 비슷하거나 매매가 전세가 더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서구 하곡동, 양천구 신월동, 관악구 신림동, 독산동, 둥촌동 이런 지역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깡통 전세해서 뭐 전세 구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뭐 이게 다 뭐 깡통 전세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데 이런 지역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용산이라던가 도심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깡통 전세가 생길 수가 없어요. 깡통 전세가. 그렇죠. 예. 네, 그런 지역들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이제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강전래님이 이제 화곡동 모아타운을 대규모로 해서 깡통 전세 이미지를 벗었으면 합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하곡동도 사실은 좀 전세가 비율이 좀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 지금 모아타운이라던가 이제 도심공공이라던가 아니면 공공재개발 여러 이제 정비 사업을 이제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죠? 네,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도 워낙 이제 빌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보통 보면 이제 모아타운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아타운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로 가기에는 이제 노후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호수밀도 이런 그 법적인 요건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노후도만 맞으면 되거든요. 네. 그또 노후도 요건은 상당히 많이 완화됐죠. 우리가 보통 이 노후도 같은 경우는 그 신족통합계약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주택을 노후주택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모아타운은 20년입니다. 20년. 20년이니까 상당히 많이 완화된 거죠. 네. 그러니까 노후도 요건이 실질적으로는 뭐 66대 57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신조통합계획에 그러니까 민간재개발에 맞추다 보면 거의 뭐 50%대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부동산 뉴스가 너무 침침한 뉴스밖에 없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뉴스 보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재건축 재개발 평균 이제 소유 기간이 17.5년이라고 이게 나와 있었는데 향후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적극 참여해서 사업 소유 기간을 10년 가까이로 이렇게 단축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동대문구 이야기죠. 네네. 네, 특히 동대문구인데 지금 사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도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노후된 주거 지역들도 상당히 많고 거기다가 단독 다가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빌라들이 많은 이제 저층 주거 지역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동대문구 쪽에서도 이제 정비 사업을 좀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이제 신속통합 기획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겠다 이런 뉴스예요. 지금 이제 그 동대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온 지금 청량리동 지금 19번지 일대가 지금 어디냐면요. 거기 그 청량리역 맞은편입니다. 네, 청량리역 이제 맞은편이라 네. 이 예전에 그 떡종교 사거리 쪽이거든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 동대문구 같은 경우가 지금 워낙 이 노후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청량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예, 신속통합기획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던가 네. 이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네. 예, 이런 쪽에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관심을 지금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뭐 용답동 같은데 뭐 역세권 시프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전동답시 뉴타운이죠. 네. 뉴타운 중에 이제 해제된 지역들, 네. 해제된 지역들이 지금 보면은 이거는 뭐 지금 뭐 신문에서도 볼 수 없는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지금 얘기인데 그 답심리동 일대 예전에 뉴타운 해제 지역도 지금 이제 주민들이 지금 신속통합계획 네, 맞아요. 예, 지금 이제 동의서 진구를 지금 또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동대문구 쪽이 좀 적극적이긴 합니다. 워낙 노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네. 때문에. 예, 그리고 일단은 뭐 청량리라는 호재가 많은 지역이죠. 예, 네. 그래서 한번 또 우리 또 청량리가 이제 동대문구 쪽에서 한번 또 이렇게 뭐 신동기획 같은 경우를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동기획을 워낙 또 구역 선정 자체를 많이 안 하잖아요. 뭐 매년 이렇게 뭐 25개 자치구 하나씩 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되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신속통합기획도 좋긴 하지만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뭐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또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뉴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맥신님, 맥신님이 뭐 오늘 좋습니다. 이게 참여해주세요. 저희야 뭐 좋습니다. 네. 둔촌주공. 예, 둔촌주공 네. 분양가가 높아지면 미분양 나겠죠. 예, 그럼 기존 주택도 지금 둔촌주공 뭐 분양가 얼마 지금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실래요? 예, 둔촌주공 분양가 우리 맥신님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십니까?
둔촌주공. 지금 뭐 들리는 말로는 뭐 평당 3,700 간에 뭐 3,600 간에 뭐 이러는데 3,300 보셨네요. 3,300이요? 3,300은 더 가지 않을까요? 아니 3,300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3,300 가지고. 네, 3,300이면 33평 기준으로 339, 339, 10억 8천, 10억 9천. 네, 10억 9천 정도 나오네요. 더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최강님은 얼마 정도? 최강전리님도 네, 지금 네. 3,300 다. 저는 지금 뭐 제가 한번 보니까 저도 한번 좀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좀 몇 개 자료를 봤거든요. 네. 예, 제가 보면은 뭐 한 3,600선에서 3,800선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예, 그죠? 예, 그러면은 3,800선이면 33평이면은 얼마입니까? 한 13억 정도 나오는 거네요. 13억 정도. 339, 38, 24, 33, 한 12억 5천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12억 5천이면 미분양 나겠습니까? 지금 저기 다 아시잖아요. 저기 네, 15억 미만이면은 8스타타입 15억 미만이면은 완판이라고. 네. 시간은 걸려도. 그러니까 이제 분상제라는 게 좀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허구에서 분양보증 심사 받은 건 벌써 실효가 돼버린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3,300보다는 이상이지 않을까요? 저는 한 3,600에서 3,800 사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은 미분양 날 이유 없죠. 그렇죠. 예. 12억 선이면은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미분양이 나겠습니까? 아유, 안 나죠, 이제. 예, 일단은 이제 근데 이제 매수자, 그러니까 이 분양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네. 9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서울에 지금 미분양들이 있잖아요. 네. 수유동에 모 아파트 어디 아파트 지금 분양가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미분양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애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하고 지금 이쪽 둔촌주공은 아예 뭐 그쪽이 미분양이 하고 이쪽에 지금 둔촌주공하고 비교를 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서 TV님께서 뭐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도 뭐 그 정도 금액이면은 미분양 안 나죠. 네, 안 나죠. 예, 그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